네, 안녕하세요. 카드마켓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광주광역시에 있는 보라 유통업체에서 무선카드 단말기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납품해 드릴 예정인 무선카드 단말기는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모델로 저희가 납품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말기,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S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업무를 저희가 첫 번째로 처리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는 9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우리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월요일 날 신청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택배로 무선카드 단말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선카드 단말기는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죠. 스마트폰만 합니다. 이게 카드니까요. 카드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는 용지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쪽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됩니다. 밀어 올린 다음에 이걸 잡고 뒤로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외로 처음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용지 교체를 어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새 용지는 보통 붙어 있는데요. 뜯고 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이 용지를 밖으로 빼십시오. 밖으로 반듯하게 뺀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KMCC 600Q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딱 소리 났죠? 그러면 용지는 올바르게 교체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백지죠. 그죠? 백지고 이쪽은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를 뜯을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용지가 깨끗하게 절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는 그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자,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는 모델명이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은 여기 보시면 안테나 표시가 떠 있죠. 안테나, 그러니까 통신 상태를 안테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측면에는 이게 배터리양 표시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업체명이고 그리고 AS는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이 AS 번호 010-7900-9412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취소가 있죠. 결제한 신용카드 그리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이 거래 취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거래. 이 신용거래는 정말 잘 쓰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비대면 결제죠. 키인 결제라고 하는데요.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정확히 알면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고객을 향해 본인이 고객을 찾아가서 또 카드 결제할 필요도 없겠죠. 고객님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용거래를 통해서 신용거래를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 취소 있죠. 여기를 눌러서 거래 취소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취소 버튼을 눌러서 거래 취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여기를 누르나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나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 영수증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2번에도 현금으로 쓰여 있습니다. 2번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요. 현금 영수증 버튼을 통해서 여기 터치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용 버튼, 여기 신용거래가 있고 1번에 또 신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나 1번이나 그쵸? 똑같습니다. 기능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집계 버튼은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별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기간별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운 버튼, 지운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지운 버튼입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죄인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죄인세 버튼은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충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이렇게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간혹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셋 버튼을 뾰족한 거 있죠. 입수시개나 뭐 볼펜으로 눌렀다 떼면 바로 재부팅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캐너인데요. 보이시죠? 이 스캐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말씀을 드리면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모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를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렇게 밀어 올린 다음에 열리면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유심칩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유심칩이 있다는 것은 이 KMCC 600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사 SKT를 이용하고 매월 통신비 11,000원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이 배터리 교체 주기도 물론 기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 주기가 빨리 찾아오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배터리만 구매를 하셔서 그 카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잡고 당기면 빠집니다. 굉장히 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닫히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사용하는 서명펜인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들어가죠. 자, 하나씩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결제할 때는요, 이 칩 부분이 있죠. 이 칩 안에는 모든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죠. 자, 결제할 때는 이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자, 여기는 카드를 넣는 곳이고요. 여기는 마그네틱 결제하는 곳입니다. 카드마다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넣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다가 카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200원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요. 자, 결제가 됐죠? 자, 카드 뺄게요. 자, 그리고 결제가 됐습니다. 용지 절단하는 방법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비스듬히 잡아 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자, 결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자, 지금부터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금액을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되고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 화면에다가 본인 서명을 해야 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카드, 자, 53,000원 이제 눌렀고요. 입력 버튼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시불이요? 일시불 거래를 원하시면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있는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개월을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서명하라고 할 겁니다.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이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그러면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됐죠. 자,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히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서 할 수가 있겠죠. 거래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 취소 여기를 누르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정말 많죠. 물론 카카오페이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로페이 취소도 할 수 있고 많습니다. 자, 신용카드 2장에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53,000원짜리하고 처음에 결제한 게 1,200원짜리였죠. 자, 하루에 카드를 여러 번 결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3번.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거 있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보겠습니다. 직전 취소 3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53,0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를 한 겁니다. 자, 현대 이마트 카드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 16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승인 번호예요. 승인 번호. 그리고 진행 1번입니다. 자, 결제가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0원짜리가 가장 먼저 결제한 거죠. 요것도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카드 영수증을 좀 살펴볼게요. 신용 매출이라는 것은 결제한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것은 업체에 대한 정보죠. 광주 남구 여기 어딘가요? 용대로네요. 용대로 라인 효친 아파트네요. 자,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밑에는 카드에 대한 정보죠. 결제한 카드. 현대 이마트 카드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요. 16자리. 그리고 거래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2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이 승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취소할 때 승인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도 되지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자, 볼게요. 똑같죠? 자, 거기 보시면 이거는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 누른 다음 입력.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만약에 이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재방문할 수 없을 때, 다시 방문할 수가 없을 때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카드 번호,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금액, 승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원거래 일자.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원래 그 카드를 언제 거래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나요? 자, 만약에 어제 했으면 7월 3일이 아니고 7월 2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꿀 때는 여기 지운 버튼, 노란색 지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월 2일로. 이해가시죠? 오늘이 3일이니까요. 입력. 자,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취소할 때 승인 번호를 알아야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승인 번호. 요걸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0027-9765.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200원이었습니다. 1,200원. 자, 취소가 되겠죠?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0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페이 결제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삼성페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삼성페이입니다. 자, 결제할 때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이게 뒷면이죠. 뒷면을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돼요. 이쪽이 됩니다. 오른쪽 측면, 이렇게 뒷면을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반응이 없네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밑으로 갖다 대야 됩니다. 밑으로 갖다 대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무선카드 단말기 밑부분에다가, 자, 이때 금액을 입력하세요라는 반응이 오죠. 그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을, 자, 무선카드 단말기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3,656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됐죠. 자, 이해가시죠? 제가 오른쪽 측면에다가 갖다 대라는 이유는 다른 카드 단말기는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어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3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카드 맨 위에 있는 것은 승인번호겠죠. 승인번호 8자리입니다. 삼성카드,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656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결제 한번 해볼게요. 뒤집어 보면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그 QR코드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죠.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자, 이게 카카오페이죠.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QR코드 또는 바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QR 또는 바코드. 자,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QR코드를 읽는 장치가 있죠.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읽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승인, 1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번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말은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간편결제 자동입니다. 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뒤집어 볼게요. 무선카드 단말기를 뒤집어 보면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스캐너, 지금 불이 반짝반짝 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스캐너가 지금 활성화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대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띡 소리가 나면서, 자, 이렇게 미등록이라고 뜨죠. 미등록 가맹점이라고 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보라유통이라는 업체가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이 보라유통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한다면 결제가 되겠죠. 제가 하는 방법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카드를 웹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한카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웹카드예요. 웹카드는 무슨 얘기냐면요. 웹카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웹카드죠. 웹카드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본인의 카드에 웹을 다운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리고 그 다운받은 웹에다가 본인에 대한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제하는 방식이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웹카드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잠깐 이거 와이파이를 좀 죽이고요. 죽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QR코드 또는 이렇게 QR코드 웹카드가 나오죠. 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QR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읽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5번 간편결제를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스캐너에 불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스캐너를 QR코드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되겠지만 그죠? 거래는 되고 있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고요?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QR코드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 결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 자, 현금 영수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이죠.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어요. 이분이 5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 영수증을 눌러주시고 고객님 소비자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로 해드릴까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그럼 고객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1번을 눌러주시고 자, 이때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누르게 되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은 뭘까요? 당연히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겠죠. 제 거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한 다음에 입력. 이분이 10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한 거예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만 원을 입력을 하고요. 입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고객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예, 출력해 볼게요. 1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 보시면 회원 번호가 제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일치 나와 있고 10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면 2번 현금 영수증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비자로 했나요? 사업자로 했나요? 제가 사업자로 했죠. 2번. 자, 거래 취소가 맞죠. 1번. 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시 사업자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거래 일자 개념 아시죠? 언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까? 오늘입니다. 입력. 승인 번호 누르라고 그렇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이렇게 승인 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승인 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에. 만약에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현금 영수증 승인 번호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가 되겠죠. 자, 취소됐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인데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취소됐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KMCS 600Q 무선카드 단말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고요. 사용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